네, 반갑습니다. 인사이트 TV 2021년 4월 12일 월요일이고요. 오늘은 그 론스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제목을 론스타 외환은행을 뜯어먹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정말 갈기갈기 다 뜯어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은 론스타가 참 이 론스타가 그 미국 텍사스 아시죠? 텍사스 여러분. 텍사스의 본거지를 둔 미국의 헤지펀드입니다. 헤지펀드. 그리고 참고로 론스타가요. 그 텍사스 주의 별칭이랍니다. 예, 그래서 그 이름에 따라서 론스타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 론스타가 이제 우리나라에 그 전까지는 듣보잡이었어요. 근데 이제 등장을 하게 된 배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97년도에 우리나라 외환 위기가 터졌잖아요. 그때 이제 정부에서 이 부실화된 외환은행을 정상화하겠다고 해외 자본 유치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론스타가 등장을 하게 됐고 2003년도에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우리가 인수할게 그래갖고 인수하겠다고 이제 나서게 됐죠. 그래서 론스타가 총 1조 3,834억을 지급을 하고 외환은행 지분 51%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인수 조건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신주 가격은 4,000원이고 기존에 있던 주식 대주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의 그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또 사들였는데 그거 이제 구주 매입이라고 그래요. 그 구주 매입 가격은 주당 5,400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외환은행을 사들였는데 이 당시 외환은행 2003년도 그 평균 주가가 3,000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고려한다면 약 13, 주당 13%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가격이었죠. 그래서 13% 정도의 프리미엄을 더 얹어주고 론스타가 산 거죠. 이거 외환은행을.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론스타가 인수하고 나서 석 달이 지나니까 2004년 2월이었죠. 석 달 만에 외환은행 주가가요 급등을 하게 돼요 갑자기. 그래서 론스타가 1조의 평가 차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정부에서 너무 헐값에 똥값에 판 거 아니냐 그래갖고 이제 헐값 매각 논란이 일어나게 됐고요. 2012년도에 접어들어서 1월 달에 금융위원회 있잖아요. 우리나라 금융위원회가 아무런 조건 없는 매각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외환은행 매각 명령. 그래서 하나금융지주가 이제 외환은행 인수를 하게 됐는데 금융위원회가 요거를 이제 승인을 하게 됐죠. 그래서 론스타는 요 하나금융지주에다 외환은행을 팔면서 무려 4조 5천억을 벌게 됩니다. 4천 아니 4조 5천억.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그동안 그 배당금으로 받아간 돈이 무려 1조 7천억이나 됩니다. 1조 7천억을 그 배당금으로 외환은행으로부터 가져가게 됐어. 그래서 이 국세청이 나서 가지고 이제 론스타가 이 배당도 받고 이 그 매각 차익으로 4조 5천억을 벌었잖아요. 요 이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 법원에서 이 결론만 얘기하면 국세청에 그러니까 한국 법원이 외환은행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패소를 했는데 일부 국세청이 승소한 건 있어요. 뭐냐면 그 지금은 강남 파이낸스 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옛날 이름이 스타타워예요. 그 역삼역에 가면은 역삼역 사거리에 스타타워가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인데요. 요거죠, 요거. 얘 굉장히 그 비싼 그런 그 빌딩이었어요. 그 당시에. 요거 이제 근데 지금 이름이 강남 파이낸스 센터 빌딩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스타타워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거 굉장한 그 빌딩이었죠. 그래서 요거를 그 론스타가 사들였어요. 이것도 헐값에 뭐 사들였다 뭐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그때 외환위기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그 금융 그 저기 이런 자산들을 많이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요거를 샀었는데 요거 샀다가 또 팔았거든요. 론스타가. 그러면서 또 매각 차익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팔면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양도세를 안 낸 거예요. 론스타가. 그래서 한국 법원에서 요거 스타타워 판 거에 대해서는 그 양도세를 내라 하고 그것만 이제 그 국세청 승소 판결을 내려줬고 한국 법원에서 나머지는 론스타가 다 완승을 거뒀다. 참 이게 참 그래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이제 부당한 조치로 근데 론스타가 참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 양도세만 내고 끝을 내면 되는데 자기가 이겨놓고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외환은행 매각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었는데 더 낮은 가격에 매각할 수밖에 없게 돼갖고 손실을 입었다 그래갖고
무려 5조 원 상당을 청구하는 ISD 중재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투자자와 정부 간의 그 소송인데요. 그래서 요거 이제 ISD 위원회에다 요거를 중재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됐죠. 그래서 2020년 6월 4일, 근데 갑자기 론스타가 또 2020년 6월 작년이죠. 6월 4일날 대한민국 정부와 타협을 요구에 대해서 타협을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대한 거는 그거죠. 그래서 이 론스타가 뭔지, 그리고 등장하게 된 배경, 그리고 그 외환은행을 어떻게 사게 됐고 어떻게 팔았고, 거기에 대한 그 뭐 과정,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고요. 1탄으로. 다음에 좀 살펴볼 내용이, 이게 왜 이렇게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했다 판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여전히 논란이 일고 말이 많냐,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의 쟁점이 보면 이게 좀 문제가 많다.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게 론스타 인수 자격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론스타는 아까 살펴봤지만 사모펀드예요. 그래서 그거는 산업자본이 아니거든요. 법상 보면. 그래서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물음표 해놨는데, 이 론스타가 그러니까 한마디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자격을 만들어 가지고 강제로 팔아먹었다 이거예요. 지금 논란의 쟁점에서 론스타는 사모펀드일 뿐 은행이 아니에요.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외환은행은 인수가 불가능하게 돼 있다. 그래서 국내법상 비금융자본 즉 산업자본은 금융기관의 지분 4% 이상을 보유하는 것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이건 이제 은산분리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국내법상 비금융자본 즉 산업자본은 금융기관의 지분, 금융기관은 금융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은산분리법이란 법을 만들어서 막아놨는데, 이거를 근데 법에 보면 예외 조항이 있다. 예외. 단 그 산업자본이 금융자본 즉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금융기관이 부실한 경우, 부실을 한 금융기관이면은 인수는 가능하다. 은행법 시행령의 8조 2항에 예외 조항이 있다. 요게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그래갖고, 외환은행을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이제 강제로 억지로라도 팔아야 되니까 해서 멀쩡한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만들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즉 외환은행의 자산 가치를 끌어내리고 부실한 내용을 막 부풀리기, 뻥튀기. 그래서 예를 들면 BIS 비율이라고 그래서요. 이제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인데 요거를 낮추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은 뭐 일반 그 산업자본도 그렇지만 은행은 전체 자기 자본이 있으면 타인 자본이 있고 자기 자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돈이 있고 내 돈이 있는데, 이 전체 자기 자본에서 자기 자본, 말 그대로 남의 돈이 아니라 내 돈, 타행 자본이 아니라 자기 자본, 순수하게 내 돈의 비율이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딱 묶어놨어요. 그래서 요걸 부실은행을 만들어서 부실을 뻥튀기 하려면 요 전체 자기 자본에서 타인 자본의 비율을 높이고 자기 돈, 자기 자본의 비율을 끌어내리면은 이제 부실한 은행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외환은행을 팔기 한 달 전에 금융감독원이 BIS 비율이 6%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보고서를 작성해요. 그리고 실적을 조작하고 부실은행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BIS 자기자본 비율이 8% 이하로 떨어지면 부실은행으로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당시 외환은행은 10%가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그 비율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떨어뜨려갖고 부실은행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금은 기획재정부인데 그 당시에 재정경제부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정경제부하고 금융위원회가 여기에 이제 개입을 해서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명하신 분인데,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장 변양호 씨가 있었어요. 그리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석동이라는 위원장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2011년 1월달에 취임을 하죠.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가 아니다, 즉 산업자본이 아니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해요. 근데 이 공교롭게도 이 변양호 씨하고 김석동 씨는 두 분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는 당시 외환은행의 잠재적인 부실을 1조 원에서 최대 1조 7천억으로 보고 이를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자본 비율, BIS 비율이 4% 밑으로 떨어진다고 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자본 비율이 10% 이상이었거든요, 외환은행이. 근데 이거를 당시 외환은행은 10%가 넘었는데 이거를 4% 밑으로 떨어진다고 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시킨 거죠. 그래서 론스타는 첫 번째 산업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금융자본인 외환은행,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는 인수 자격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환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을 강제로 떨어뜨려 가지고 부실한 은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외 조항을 적용해서 인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조작을 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논란의 핵심이죠. 그래서 당시에 그 금융정책국장 변항호 씨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석동 씨가 이제 그 가운데 서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당시 이제 금융정책국장 변항호 씨. 그리고 이분이 올해 또 그 뒤로도 쭉 하셨죠. 이명박 정권 때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석동 씨. 두 분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다. 그래서 뭔가 좀 냄새가 난다. 구린 데가 있다. 이렇게 이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서 핵심 내용이고요. 그래서 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게 왜 논란이 되냐? 그 외환은행을 일단 그 론스타가 인수한 것 자체가 불법이다. 예? 왜 불법이야? 론스타가 인수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데 그 취득을 해가지고 인수를 했다. 그 론스타는 산업자본인데 산업자본이 아닌 것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인수를 가능하게 해줬고 외환은행은 부실한 은행이 아닌데 예외 조항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 부실한 은행으로 억지로 만들었다. 이게 이제 그래서 팔아먹었다 외환은행을 거기다가. 그래서 이게 왜 또 문제가 되냐면 국부 유출에 국부 유출. 아까 뭐 몇 조를 그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론스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국부가 우리나라 부가 외국 자본한테 다 빠져나간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차라리 우리나라 그 금융기관한테 인수하게끔 해줬으면은 그게 맞고 정상인데 이렇게 억지로 편법 불법을 동원해 가면서까지도 외국 자본 이득 배만 불려줬다. 이게 이제 논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